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무고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은 그 끔찍한 전쟁 속에서 소중한 가족과 연인을 지키기 위해 혹은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자신을 내놓은 사람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을 보는 분들이 절대 잊지 않았으면 하는 전쟁의 이면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이 있기 전까지 국제사회에서 평가가 엇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정치 경험이 전혀 없는 건 물론이고 정치와는 무관한 코미디언 출신 대통령이라는 꼬리표가 내내 붙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에 대한 평가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후로 가짜뉴스를 내내 쏟아냈는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이 조국을 버리고 다른 나라로 피신을 떠났다는 내용의 가짜뉴스였죠. 이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침공한 당일 영상 하나를 공개합니다. 그가 수도 키이우에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고 있다는 내용을 강조한 영상이었죠. 면도도 하지 못해서 덥수룩한 수염과 얇은 티셔츠에 점퍼를 대충 걸친 채 직접 카메라를 든 그는 참모진과 함께 결사항전의 의지를, 조국과 국민을 버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알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자신을 노린 암살조를 파견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어느 국민이 대통령의 이런 모습에 감명받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를 떠나지 않은 채 더 많은 국민이 죽거나 다치기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2월 24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독특한 별명을 가진 조종사 한 명이 이번 전쟁의 첫 번째 영웅이 됐습니다. 일명 키이우의 유령이라고 불리는 이 조종사는 홀로 러시아 전투기 최소 10대를 격추시켰는데요. 당시 우크라이나 보안국은 7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공식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서 영웅담을 전했고, 키이우의 유령 스토리는 전설처럼 일파만파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일각에서는 키이우의 유령의 실존 여부에 의구심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식 트위터 계정에 공유했던 키이우의 유령 동영상은 한 유튜버가 업로드했던 전투비행 시뮬레이터의 렌더링 영상이라는 게 판명되기도 했죠. 하지만 우크라이나 군은 키이우의 유령이 실존하는 게 확실하다면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전투복 때문에 얼굴을 식별할 수는 없었지만 우크라이나 군이 최초로 공개한 실물 사진이었죠. 그에 대해 알려진 정보는 희박하지만 키이우의 유령은 이번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저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수비대가 최근 사진들을 공개했는데요. 2명의 중국인 남성이 신생아로 추정되는 아기를 품에 안고 국경을 건너려다가 걸린 사진이었죠. 중국인 남성 2명은 루마니아로 넘어가려고 시도했지만 국경수비대는 이 남성들이 품에 안은 아기들에 대한 어떤 신분 증명 서류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문제 중국인들은 몇 주 전에 아기 없이 우크라이나에 도착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국경수비대는 중국인 남성들이 아기가 없는 상태로 입국한 후에 우크라이나에서 막 태어난 신생아를 납치해서 인신매매를 시도하려 한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처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는 난민을 노린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폴란드로 들어가는 국경 검문소 앞에서는 여성과 아이들만 골라 차량에 태우려던 남성이 현장 관계자의 제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의 목표 중 하나는 수도 키이우를 손에 넣는 건데요.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 병사 한 명이 몸을 내던지기도 했습니다. 해병대 공병이었던 비탈리 사쿤 볼로디미로비치는 지난달 말 우크라이나 남부의 한 다리를 폭파하는 작전에 투입됐습니다. 이 다리는 러시아군의 진격을 막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요충지였고, 우크라이나 군은 이 다리를 폭파시켜서 러시아군의 진입을 막을 계획이었죠. 해당 군인은 다리에 직접 지뢰를 설치하겠다며 작전을 자원했는데, 문제는 지뢰를 설치한 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할 만한 시간이 부족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를 알고도 볼로디미로비치는 지뢰 설치를 꺼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뢰를 모두 설치한 후에 자폭을 선택했죠. 우크라이나 군인의 희생으로 러시아군의 진격 속도는 현저히 늦춰졌고요. 이 사이에 우크라이나군은 방어선을 재구축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계 우크라이나 배우의 희생도 뒤늦게 알려졌죠.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에 따르면 33살의 이파샤라는 남성은 우크라이나 출신 어머니와 크림반도 출신 고려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고, 현지에서 배우와 성우로 활발하게 활동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후에 자원 입대했고 이후에 키이우 외곽의 한 도시에서 시민들의 탈출을 돕는 임무에 투입이 됐습니다. 현지 시민단체에 따르면 이파샤는 자신이 입고 있던 방탄조끼를 벗어서 탈출하는 어린 아이에게 입혔고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채 러시아군의 폭격을 피하려다가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은 이런 무고한 희생이 없어야겠습니다. 계속되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우크라이나인들은 인류애를 잊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 트위터에는 항복한 러시아군을 챙겨주는 우크라이나 주민들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는데요. 모자를 쓴 남성은 항복한 러시아 군인으로 엄연히 포로 신분이지만 그의 몸에는 그 어떤 포박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한 손에는 따뜻한 차가, 또 다른 손에는 먹을 것이 들려 있었는데요. 심지어 그가 다 먹기를 기다렸다가 먹을 것을 더 내주려고 기다리는 다른 우크라이나 주민도 서 있었죠. 허겁지겁 허기를 채우던 이 남성에게 한 우크라이나 여성이 다가갑니다. 이 여성은 러시아 군인의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연결해줬고 젊은 러시아 군인은 화면 속 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며 흐느끼고 말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공식 성명을 통해서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을 가두기보다는 안전하게 러시아의 부모 곁으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죠.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 사이에서는 전쟁에 참가하는지도 모르는 채 우크라이나에 왔다는 진술도 나왔고요. 러시아군을 도청한 녹음 파일에는 폭격을 지시하는 상부의 명령에도 민간인이 먼저 대피해야 한다며 불복종하는 러시아 군인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도 했습니다. 원치 않게 전쟁에 내몰린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으면 좋겠습니다.